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도 드디어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 전기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전기기기, 그쵸? 우리 일단 내가 공부해야 될 챕터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할 거 어딜 더 많이 해, 어딜 더 많이 해. 이게 중요하잖아.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직류기,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기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압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도기, 그쵸?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 원래 정류기 뭐 이렇게 쭉 나눠졌는데 요게 쉽게 얘기하면 기타라고 하면 돼요. 특수기기까지 다. 그러니까 기타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특수기기. 그쵸? 그 다음에 정류. 요렇게만 보셔도 돼요. 요렇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이거 공부를 어떻게 나오냐? 시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쵸? 그러면 우리 몇 문제 보죠? 다 알다시피 기기라는 과목 자체가 20문항이에요. 그쵸? 20문항 중에서 몇 개 이상을 맞아야지만 과락이 없다고? 8개. 8개. 그러면 나는 합격은 몇 개다? 12개. 그러면 나는 기기는 몇 점을 맞아야 될까? 라고 하면 12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내가 기기에서 12개 이상을 맞아줘야 돼. 기기가 허리가 되는 거야. 기기가 허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점수는 전력하고 법규. 됐어요? 요 부분에서 점수를 좀 많이 올려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기, 얘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 직류기 4문항, 동기기 4문항, 변압기 4문항, 유도기 4문항. 그리고 기타가 2문항.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합쳐봐. 몇 개야? 18개네. 점수 돼야 안 돼? 안 되지. 왜? 회차별로 플러스 2문제는 여기가 5문항 나올 때가 있고 여기가 3문항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기가 6문항, 어떨 때는 여기가 5문항, 어떨 때는 여기가 5문항 이런 식으로 2점은 여기에 어디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어디냐? 여기까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통 몇 점? 16점에서 18점 정도가 이 부분에 다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특수기기 하지 마.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만점이 합격이 아니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상대평가가 아니야. 절대평가야. 내가 60점만 넘으면 돼. 그렇다면 우리 모든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돼?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지. 짧게. 짧고 굵게. 그러면 짧고 굵게 하려면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 나와봤자 한 문제 나와?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전 지구상에 있는 특수기기를 다 공부해? 미쳤지.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런 거는 관연도 문제에 나온 것들 그냥 문답으로 외워놔서 똑같이 나오면 맞히는 거고 다른 거 물어봤다? 어차피 그거 공부해서 못 맞춰. 이해 가셨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집중해서 잘 나오는 파트만 열심히 해서 걔네들은 숫자도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점수를 따야 돼. 근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나 정류기는 나오는 게 또 딱 정해져 있어. 이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정류회로, 그쵸?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딱 요 두 가지면 거의 요 두 문제다라고 하면 얘 하나 또는 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항이 거의 여기서 나와요.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올 뚱 말 뚱.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나는 어디까지 제일 열심히 해야 돼? 4장까지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육이까지 플러스해서 나는 5군데를 끝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서 나는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총 나는 5개 파트만 공부하면 돼? 아니죠. 이게 각각 거의 한 챕터당 12개에서 16개 항을 공부해야 돼.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도 직류기도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가 나눠지면 발전기의 그 소문항으로 나눠지는 게 보통 4,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동기도 한 3, 4개가 있어. 근데 이게 특성이 또 한 3, 4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면 보통 10문항에서 그러니까 12개에서 12개 정도의 문항을 나는 공부해야 된다. 소문항을.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내가 내 걸로 잘 소화시켰느냐에 따라 나의 점수가 높으냐 낮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수업 시간에 딱딱 집어주면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도 12개는 맞아요. 믿고 쫓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챕터별 특징을 해볼게요. 우리 일단 간단히 얘기해 볼게. 얘 뭐죠? 기기야, 기기. 전기 기기야. 그러면 우리는 전기 기기의 가장 기본이 뭐죠? 우리 가장 기본이 뭐야? 발전기야. 제너레이터. 그쵸? 그 다음에 모터야, 모터. 전동기. 우리는 전기를 쓰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에디슨 때부터 우리는 전기를 가장 만드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발전기를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전기를 쓴 거는 직류였잖아. 직류. 그래서 직류 발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뭐 전등 밝히려고 전기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1차 산업혁명.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대규모의 산업이 이루어진 거는 전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면 그 전기의 가장 기본이 뭐야? 전동기지. 사람 100명이 막 돌을 깨부셔야 될 거를 전동기는 사람 힘 없이 쥐가 혼자서 따따따따따 깨부셔.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동력을,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전동기를 개발한 거죠. 다시 해서 발전을 했어도 전동기 개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기의 발전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쵸? 구동력을 얻고 힘을 얻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점이 생겼네. 옛날에 에디슨은요. 발전 회사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뭔데? 제조회사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 발전기 용량을 쓸 수 있는 만큼만 모터를 거는 거야. 등을 밝히고. 그런데 만약에 너무 사업이 잘 돼. 진짜 막 그냥 막 너무 많이 팔려.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 나는 모터를 더 쓰고 더 생산을 해야 돼. 그러려면 발전 설비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에디슨이 떼돈을 번 거죠. 막 맨날 팔아 제끼는 거야. 그쵸? 그러면 발전소를 또 발전기를 만들고 거기서 발전된 거를 갖다가 또 동력원을 쓰는 거야. 그런데 또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제3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발전 설비. 너무 비효율적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에디슨사에 있었던 테슬라라든지 스타인메츠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교류를 주장하는 거야. 교류는 크게 발전을 만들어서 그거를 끌고 와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주면 돼. 그러면 그 와중에 왜 직류가 아닌 교류 발전이 됐느냐? 바로 직류는 변압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변압을 해야 돼. 이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 원리, 그쵸? 발전 원리라든가 전동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종류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쵸?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지금 직류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변환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전력을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교류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교류 발전을 딱 했더니만 발전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구조가 달라지는 거지.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구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발전을 딱 했어.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딱 써. 그래서 교류를 써서 교류 발전이 좋다라는 건 인지를 했는데 또 투자자들의 문제점이 생긴 거야. 야, 직류는 우리가 원하는 전동기가 있어. 근데 교류는 어떻게 전동기를 할 건데? 그래서 교류 발전이 좋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변압을 하면 우리가 전력 변환을 일으켜서 활용하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야. 전기를 너무 효율적으로 쓰게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투자자들 이해를 했어. 좋아. 투자하겠어. 근데 이거 어떻게 쓸 건데? 그래서 이 스타인매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유도 전동기를 만든 거야. 됐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갖다가 써버리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는 직류는 거의 쓰지 않고, 그쵸? 교류 발전에 교류 전력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와중에도 직류를 사용하는 게 있어. 뭘까요? 직류를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 전동기. 그쵸? 직류 전동기는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어디다? 우리 봐봐요. 전기철도, 전철 타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산업용 한마드릴 있지. 바바바바 벽 뚫는 거. 그거 봐보면 뒤에서 불꽃이 탁탁탁탁탁탁 일어나. 이게 직류 직권 전동기야.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또는 가장 대표적인 충전들이. 여러분들 딱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런 전동기의 특징이 뭐야? 힘이 세다.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쵸? 얘는 힘이 너무 좋아. 직류 전동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큰 힘을 요구하는 데는 뭐를 쓴다? 직류 전동기를. 하지만 전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교류가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류 발전을 해서 이제는 발전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발전해서 쭉 변성을 해서 끝에까지 가서 전기를 쓰면 너 거기에 맞는 쓰는 만큼 돈 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국책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쵸?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서 서민정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함부로 못 올리는 거야. 전기요금.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맨날 적자고 수자원공사도 맨날 적자죠. 그런데 이 적자인 와중에서도 또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는 지금 교류를 쓴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직류 모터도 쓴다고 그랬어. 그쵸? 그러려면 이 교류를 갖다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필요한 거야? 정류도 필요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정류 회로까지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전기기기야.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전차적으로 다시 해서 직류를 이용해서 어떤 회로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전자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기기에서 요 정류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발전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막 릴렉턴스라든지 서브라든지 여러 가지 전동기들이 뭐가 특수한 기기들이 만들어지더라. 이해 가셨죠? 특수한 기기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이 종류가 한두 가지겠어요? 아니죠.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신규 문제 어떤 특징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이거는 맞춰라고 낸 게 아니야. 신규 문제가 나오는 건. 이건 맞춰라는 게 아니라 너 한번 찍어봐. 만점 줄 수 없잖아.
야, 나도 존심 있지. 너 만점 줄 수 없잖아. 야, 니네가 맨날 공부한 데서만 나온다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특이한 문제 좀 낼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점수, 내가 정말 공부를 했어. 그러면 몇 점이 만점이야? 그러면 보통 16점이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6개까지는 내가 공부한 틀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4점은 사실상은 출제자가 신규 개념. 여러분들 신규 개념이란 건 뭐냐면 계산 문제에서 숫자 바꾼 건 신규 문제가 아니야. 그건 신규 문제가 아니야. 근데 밑도 끝도 없는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거? 야, 진짜 이거는 몇십 년 만에, 진짜 10년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 나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내는 것들. 또는 아예 관연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보통 3점에서 4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히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찍어줘야 되는 개념이고, 내가 공부해서 맞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건 16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점 정도만 내가 여러분들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잖아. 한 4문제 정도. 그렇죠?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문제. 그게 뭐냐면 계산 문제 중에서 봐보면 정말 잘 안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나와도 이거는 숫자가 똑같이 나오거나 똑같이 안 나오면 어차피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는 풀지 말고 문답하십시오. 풀지 마시고 문답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야. 제가 해설은 다 해놨어요. 해설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려고 해. 근데 풀어주는데 진짜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제가 미리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안 풀어봐도 됩니다. 문답.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문답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거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서도 합격자 보잖아요. 남자가 잘 합격할까요? 여자가 잘 합격할까요? 당연히 여성분이 합격을 잘해. 전기 전공? 아니야. 비전공자야. 근데 여자가 더 잘 붙어. 가정주부야. 근데 더 잘 붙어. 경력은 되거든. 왜? 남편이 공사업체 사장이야. 자기는 그 회사에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 와이프가. 법인이니까. 그러면 그 경력이 인정받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야, 나 사업장 하나 더 내야 돼. 너 자격증 따와. 그러면은 와이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비전공자 아주머니도 와서 앉았는데 아주머니는 4개월 만에 붙어. 그냥 4개월 과정이니까 학원에서. 그러면 4개월 과정 학원에서 그 과정만 딱 하면 합격해. 왜? 하는 대로 하니까. 다시 해서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야, 이 문제 잘 안 나. 문답. 학원에서는 아예 안 풀어요. 문답. 그러면 진짜 아주머니들은 답만 딱 외워. 안 풀어. 근데 남자들은 이놈의 쓸데없는 도전 정신. 그쵸? 왜? 난 풀어볼 거야. 도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풀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푸는데 시간이 15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해서 가리고 본다면 더 걸릴 거야. 해설 보면서 이해하면서 푸는데 15분 정도, 5분에서 15분 걸려. 근데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5초에서 10초 만에 그걸 외우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보는데 남자분들은 그거 10분에서 15분 걸려서 딱 풀면 됐어. 그래서 오늘 공부 많이 했어. 담배 한 대 펴야지. 하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와. 오늘 많이 한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 한 문제 푼 거야. 그쵸? 딱 효율적으로 따져. 우리 어차피 자격증 취득하면 전기기기 실무에서 써? 안 써. 안 써. 그쵸? 그리고 이거 다 공부한 거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합격하기 위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합격시는 방법만 얘기 드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기는 원리가 좀 들어가. 왜? 원리가 왜 들어가? 당연하죠. 개념은 조금 생각해야 돼. 시험은 잘 안 나와도. 그 개념은 조금 알아야지 내용의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공식도 어떤 공식은 유도를 해요.
근데 어떤 공식을 유도 안 해. 왜? 이거는 나와봤자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그냥 공식 외우는 게 편해. 근데 이거는 말로써 이 내용을 알아야 될 때는 공식을 유도해.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됐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는 것만 해. 그래도 힘들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서 우리 직육에서부터 한번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오세요. 꼭. 그리고 하는 거 위주로 정말 딱 정리해 주세요. 제가 박스 치는 거, 노란색으로 정리한 거, 그거는 무조건 암기. 됐습니까?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